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40년간 매일 독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독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최승필님의 인사이트인데요. 데일리 어썸에서 인터뷰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면서 독서를 이래서 하는구나 라는 부분이 좀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독서를 왜 해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 문해력이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항상 뭐 꼴찌를 했었고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풀려면 답을 알려면 그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집중할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니까 먼 산을 본다든지 이런 반복된 생활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에 6개월 동안은 이렇게 그냥 감금하다시피 해서 그냥 외출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노는 거 하지 말고 방 안에서 있어라 라는 그런 외출 금지령을 내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할 것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 그리는 것도 뭐 어느 정도지 계속 하면은 지겨운 상황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때 또 뭘 해볼까 하다가 마침 300권 전집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구매해 주신 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한번 봐볼까 라는 생각으로 책을 한 권 집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때의 책이 첫 번째 들었던 책이 플란더스의 개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당연히 우리가 문해력이 낮으니까 글을 막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 싶더라도 이게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파만 보다가 어쩌다가 한 줄을 읽기 시작했대요. 근데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3시간 동안 자기가 이 책을 한 권 다 읽게 된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집중해서 읽게 된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자기 인생 책이 탄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데 플란더스의 개라는 책이 모든 사람한테 이런 영감이나 이런 느낌을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같은 책이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결국 인생 책이 다르고 또 삶의 전환점이 된 책들을 물어보면 각자 다른 이유가 같은 책이라도 각자의 개인적인 그 생각과 생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을 받았다 해서 나도 그럴 거야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인생 책은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변화가 있었는데요. 항상 국어 성적이 수를 받았던 적이 없는데 6학년 2학기에는 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그러면 내가 그 당시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평소대로 했다라고 합니다. 평소대로 했는데 국어 성적은 잘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문해력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해력이 좋아지려고 책을 읽는다라기보다는 결국 책을 읽다 보면 문해력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해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양식을 쌓는다 우리가 독서를 하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자기 자신, 자기 자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책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질문하고 생각하게 되는 게 책을 읽는 효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각이 좀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변화를 준다라는 거죠. 책을 읽게 되면. 그리고 책을 읽었으니까 거기 내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결국은 내 삶에 또 적용해보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책을 읽게 되면 이 실행하는 단계를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는 세상을 좀 이렇게 발견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좀 더 이해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정말 맞죠. 그래서 책 한 권으로 이 책을 하나 읽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내가 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런 것이죠.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플란드스의 개를 읽고 원래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동물들을 보면 이쁘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짓궂게 이렇게 장난을 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동물을 이렇게 학대하는 것 자체를 뭐 전혀 다른 자신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아끼는 그 마음이 예전에 책을 읽기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책이 자기 자신이 변화된 첫 번째 그 인생 책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책을 읽을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죠. 뭐 빠르게 읽는 방법도 있고 뭐 흐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천천히 또 생각하면서 읽는 방법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 어떤 게 맞다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하는 방법도 물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방법도 있겠지만 책의 종류에 따라서 책의 분야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이 슬로우 리딩입니다. 슬로우 리딩은 말 그대로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책이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 좀 이렇게 빠르게 그냥 정말 빨리 넘겨지는 책이 있죠. 근데 어떤 책은 잠깐 멈추고 생각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책들이 있죠. 그래서 이 슬로우 리딩을 해야 되는 책은 읽다가 멈추는 그런 순간이 많은 책이 결국은 좋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나의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 시간을 벌어주는 책이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이렇게 독서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천히 읽는 그런 읽다가 좋은 것들을 발견한 책들 자기만의 그렇게 자기만의 그런 기준에서 좋은 책이 있겠죠. 자, 그런 책들이 있다라면 필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필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미 읽은 책을 내가 너무 좋은 책이다 나에게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정말 씹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읽은 이런 책들 있죠. 그거는 본인의 인생 책이 되겠죠. 자, 그런 책은 이제 필사를 해보게 되면 이미 읽은 책을 또다시 또 꼼꼼하게 읽고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반복 독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점은 문장과 문장 사이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저자가 이런 문장을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썼는지 그 언어의 집 자체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문체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는 그 저자가 쓴 글들을 우리가 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독서는 그 저자가 쓴 내용을 나의 머리로 다시 또 그림을 그리듯 재생해보는 과정이 독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들로 책을 읽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슬로우 리딩과 이 필사는 모든 책에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인생책을 만났을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인생책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비판적 독서를 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는 비판하면서 무조건 이건 틀렸을 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읽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근거를 기반했을 때 여러분마다 다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식이 있죠. 근데 그거를 기반해서 다른 입장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조건 틀렸을 거야. 뭐가 맞게 말하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읽고 나서 그게 동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반감이 생길 수도 있겠죠. 반감이 생긴다라면 왜 그럴까라고 또 질문해보고 거기에 맞는 답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다른 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독서는 그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또 새로 알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사이에서 배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생각해보고 그 경계 자체가 허물어지는 것 그래서 또 새로운 뭔가가 이 본인 생각들이 좀 더 견고하게 쌓아지는 것 이런 게 독서의 또 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이해하는 것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에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겠죠. 그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사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기존의 내 생각에서 머물지 않고 여러분들을 계속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길로 끌어주기 때문에 책을 읽으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면 가끔 저 사람은 너무 아는 것에 비해서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 다 오히려 더 많이 알수록 겸손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를 하는 이유는 결국 이 자신의 삶을 좀 풍족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독서로서 결국 생각하고 또 그 사고한 것들을 또 삶에 적용하고 다르게 또 그죠?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인생에서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책들을 찾게 되고 그죠? 또 하나의 그런 지식들을 알게 되면 또 연결돼서 그 더 폭넓은 지식을 또 알고 싶어져서 또 다른 책들을 찾게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독서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독서에 대해서 그렇게 뭐 깊은 그런 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런 매력 때문에 독서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 이제 한 해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고자 했는데 좀 마음대로 되지 못했다라면은 또 새해에는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목표를 잡지 마시고 한 권 정도 내가 괜찮은 책을 좀 발견해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은 책을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